잠깐만요. 지금 다리에 쥐가 났다고 무작정 주무르고만 계신가요? 제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근육을 더 망가뜨리고 혈관을 다치게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국민손자 박지훈 원장입니다. 매일 밤 갑자기 다리가 뻣뻣하게 꼬이는 통증 때문에 잠드는 것조차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병원에 가자니 번거롭고 약을 먹자니 몸에 부담될까봐 참기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실이나 침대 위에서 딱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면 3초 만에 그 지독한 통증을 싹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비법인데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대 할머님은 밤마다 찾아오는 쥐 때문에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날 이후로 쥐가 한 번도 안 났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다리 쥐를 즉시 해결하고 막힌 혈액순환까지 뻥 뚫어주는 응급처치법 하나하나 알기 쉽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초의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평소 산책도 즐기시고 아주 정정하셨던 분인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밤마다 찾아오는 그 지독한 쥐 때문에 이제는 잠드는 것조차 무섭다고 눈물을 글썽이셨는데요. 다리가 뻣뻣하게 꼬이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올 때마다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다들 하시는 것처럼 마그네슘 영양제부터 챙겨 드셨다고 해요.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이 부족한 줄 알고 비싼 영양제를 몇 달 동안 꾸준히 드신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쥐가 났을 때 빨리 풀겠다고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주무르기까지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갑자기 수축해서 딱딱해진 근육을 강한 힘으로 주무르면 근육세포가 미세하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쥐는 풀릴지 몰라도 다음날 다리가 퉁퉁 붓고 며칠 동안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반복되는 다리 쥐는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으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좋다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쥐가 계속 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아주 특별한 센서 두 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근육에는 근육을 수축시키라는 엑셀 센서와 너무 과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멈춰주는 브레이크 센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센서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낡고 녹슬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이 피로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축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지독한 쥐의 정체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센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잠을 자는 자세도 큰 원인이 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두꺼운 이불이 발등을 꾹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불 무게 때문에 발등이 펴지면서 발바닥 쪽으로 굽어지는 자세. 전문 용어로 족저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게 수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 고장난 브레이크 센서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갑자기 근육이 폭주하며 쥐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다가 기지개를 켤 때 갑자기 쥐가 나는 이유도 바로 이 원리 때문이죠. 결국 다리 쥐를 해결하려면 무작정 영양제를 드실 게 아니라 이 고장난 센서를 다시 깨우고 근육의 길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딱 3초 만에 이 지독한 쥐를 물리치는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단순한 다리 쥐인 줄 알고 참으셨다가 큰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만약 양쪽이 아니라 유독 한쪽 종아리만 빵빵하게 붓고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리 혈관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인데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면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난 부위가 빨갛게 변하면서 붓는다면 절대 주무르지 말고 곧장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등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쥐가 자주 나면서 발끝이 시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다리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등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맥박이 툭툭 뛰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혈관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경우입니다. 쥐가 나는 건 아닌데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간질간질하거나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입니다. 우리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니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순간 당황해서 주무르지 마시고 발등을 내 얼굴 쪽으로 최대한 꺾어보세요. 이때 손을 쓰지 말고 순수하게 정강이 근육의 힘만으로 발등을 당기셔야 합니다. 정강이의 힘이 빡 들어가는 순간 신기하게도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 3초 만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단순한 다리 쥐인 줄 알고 참으셨다가 큰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배운 이 방법들은 부작용도 전혀 없고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 근처에 수건 한 장 딱 챙겨두시고 혹시라도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방금 알려드린 대로 정강이 근육에 힘을 빡 주시거나 인중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위험한 증상들이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딱 3초 만에 지독한 쥐를 즉시 풀어버리는 응급처치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연세가 있으셔서 발등을 스스로 당기기 힘든 분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벽이나 수건을 활용해보세요. 일어날 수 있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체중을 실어 발목을 꺾어주셔도 좋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관문조절설이라는 이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강한 자극을 뇌에 전달해서 다리에서 오는 통증 회로를 순간적으로 교란시키는 원리입니다. 인중을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리의 경련 신호를 잠시 잊게 되고 그 틈에 근육이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만약 양쪽이 아니라 유독 한쪽 종아리만 빵빵하게 붓고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리 혈관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인데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면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난 부위가 빨갛게 변하면서 붓는다면 절대 주무르지 말고 곧장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등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쥐가 자주 나면서 발끝이 시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다리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등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맥박이 툭툭 뛰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혈관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실 방법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서로 반대되는 근육 중 하나가 강하게 수축하면 다른 쪽 근육은 저절로 이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그 반대편인 정강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장의 카드는 바로 인중자극법입니다.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다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일 때 사용하시는 비상 버튼인데요. 우리 인중 부위에는 아주 예민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코 방향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자극해보세요. 자, 이런 위험한 증상들이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딱 3초 만에 지독한 쥐를 즉시 풀어버리는 응급처치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배우실 방법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서로 반대되는 근육 중 하나가 강하게 수축하면 다른 쪽 근육은 저절로 이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그 반대편인 정강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순간 당황해서 주무르지 마시고 발등을 내 얼굴 쪽으로 최대한 꺾어보세요. 이때 손을 쓰지 말고 순수하게 정강이 근육의 힘만으로 발등을 당기셔야 합니다. 정강이에 힘이 빡 들어가는 순간 신기하게도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 3초 만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만약 연세가 있으셔서 발등을 스스로 당기기 힘든 분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벽이나 수건을 활용해 보세요. 일어날 수 있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체중을 실어 발목을 꺾어주셔도 좋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장의 카드는 바로 인중자극법입니다.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다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일 때 사용하시는 비상 버튼인데요. 우리 인중 부위에는 아주 예민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코 방향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자극해보세요. 이건 관문 조절설이라는 이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강한 자극을 뇌에 전달해서 다리에서 오는 통증 회로를 순간적으로 교란시키는 원리입니다. 인중을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리의 경련 신호를 잠시 잊게 되고 그 틈에 근육이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 오늘 배운 이 방법들은 부작용도 전혀 없고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 근처에 수건 한 장 딱 챙겨두시고 혹시라도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방금 알려드린 대로 정강이 근육에 힘을 빡 주시거나 인중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지독한 통증에 눈물 흘리며 참지 마시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중한 다리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통증의 사슬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예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하면 거창한 한약재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진짜 보약은 우리 집 냉장고 속에 그리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박 원장이 전해드리는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영양요법입니다. 흔히 근육이 떨리거나 쥐가 나면 많은 분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곤 합니다. 물론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경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근육이 늘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속에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비타민 B는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이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돕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우린은 주로 간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간이 지치면 우리 몸의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그 독소는 고스란히 근육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뒷목이 뻣뻣한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영양소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구하기 쉬운 재료인 오징어와 조개류의 답이 있습니다. 오징어 표면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연 타우린 덩어리입니다. 쫄깃한 식감의 오징어와 시원한 국물을 내는 조개류를 식단에 자주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훌륭한 약국이 됩니다. 보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정성껏 올린 건강한 식재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지독한 통증에 눈물 흘리며 참지 마시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중한 다리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통증의 사슬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예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하면 거창한 한약재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진짜 보약은 우리 집 냉장고 속에 그리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박 원장이 전해드리는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영양요법입니다. 흔히 근육이 떨리거나 쥐가 나면 많은 분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곤 합니다. 물론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경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근육이 늘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속에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비타민 B는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이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돕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우린은 주로 간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간이 지치면 우리 몸의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그 독소는 고스란히 근육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뒷목이 뻣뻣한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 우리의 잠자리와 거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불의 무게입니다. 묵직하고 두꺼운 이불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근육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무거운 이불에 눌려 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근육은 이완되지 못한 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박 원장이 추천하는 지혜는 바로 가벼운 이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 보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가벼움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발목 쿠션 활용법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은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잠들기 전이나 휴식을 취할 때 발목 아래에 낮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발의 높이를 심장보다 조금만 높게 두어도 정맥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리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골반의 정렬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발목 쿠션에 다리를 올리고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몸의 독소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나가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루틴은 바로 15분 조격, 즉 조격입니다. 조격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전신의 순환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천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긴장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깊은 휴식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 우리의 잠자리와 거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불의 무게입니다. 묵직하고 두꺼운 이불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근육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무거운 이불에 눌려 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근육은 이완되지 못한 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발목 쿠션 활용법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은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잠들기 전이나 휴식을 취할 때 발목 아래에 낮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발의 높이를 심장보다 조금만 높게 두어도 정맥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신경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통증은 신경의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신경은 우리 몸의 전선과 같아서 이 전선이 벗겨지거나 과열되면 통증이라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비타민 B군은 이 전선의 피복을 튼튼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 원장이 추천하는 조격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온도는 처음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의 높이는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 구석구석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만약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면 물속에서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거나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15분의 시간은 단순히 발을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조격이 끝난 뒤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박 원장이 추천하는 지혜는 바로 가벼운 이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보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가벼움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오징어 숙회 한 접시를 올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나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B군과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들,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그리고 매일 밤 이어지는 15분의 조격.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만약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면 물속에서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거나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15분의 시간은 단순히 발을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조격이 끝난 뒤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나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B군과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들,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그리고 매일 밤 이어지는 15분의 조격.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아껴주는 만큼 몸은 반드시 활력과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냉장고 속에 보약을 찾고 생활 속의 작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 원장이 제안하는 진정한 예방의 길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붓기를 빼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자세 교정과 척추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오징어 수쿠에 한 접시를 올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는데 아주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비타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입니다. 조개류나 오징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달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 B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경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에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타우린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타우린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이 움직이는데 타우린은 이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통로를 열어줍니다. 근육 경련이 잦은 분들에게 오징어와 같은 타우린 음식이 보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의 해독을 도와 피로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배출시켜주니 근육통이 오래갈 틈이 없는 것이지요. 생활 습관으로 돌아와서 발목 쿠션의 높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높은 쿠션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높이는 다리의 부종을 제거하면서도 허리 곡선을 가장 편안하게 유지해줍니다. 잠들기 전 이 자세로 잠시 명상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몸의 모든 긴장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가벼운 이불을 고를 때는 통기성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천 조절을 하는데 땀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숙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쾌적한 온도가 유지될 때 우리 몸의 치유 프로세스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가볍고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쾌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 원장이 추천한 조격의 시간 15분. 왜 하필 15분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발끝에서 데워진 피가 머리 끝까지 전달되고 다시 발끝으로 돌아오며 온몸의 냉기를 몰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 그 15분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물의 온도에 집중하고 발가락 끝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소음까지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비타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입니다. 조개류나 오징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달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 B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경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에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타우린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타우린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이 움직이는데 타우린은 이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통로를 열어줍니다. 근육 경련이 잦은 분들에게 오징어와 같은 타우린 음식이 보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의 해독을 도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배출시켜주니 근육통이 오래갈 틈이 없는 것이지요. 생활 습관으로 돌아와서 발목 쿠션의 높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높은 쿠션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높이는 다리의 부종을 제거하면서도 허리 곡선을 가장 편안하게 유지해줍니다. 잠들기 전 이 자세로 잠시 명상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몸의 모든 긴장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조격을 하실 때 천일염을 한 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와 더불어 삼투압 작용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혹은 기회 따라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후각을 통한 이완 효과가 더해져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질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의 소리를 외면했을 때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과 습관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몸을 위해 무언가 하나를 시작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신경과 근육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고생한 나의 발과 다리를 위해 어떤 휴식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한 건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는 통증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원장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가이드가 그 내면의 힘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좋은 음식을 귀하게 대하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건강은 가장 정직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쏟은 시간과 정성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만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한쪽만 붓거나 차가워지는 위험 신호 확인하기. 둘째는 쥐가 날 때 발등을 얼굴 쪽으로 빡 당기는 3초 응급처치. 그리고 마지막은 가벼운 이불과 타우린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최 어르신은 이제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을 정도로 아주 건강해지셨습니다. 건강은 결코 비싼 보약이나 큰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헌신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조격을 하실 때 천일염을 한 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와 더불어 삼투압 작용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혹은 기회에 따라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후각을 통한 이완 효과가 더해져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신경과 근육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고생한 나의 발과 다리를 위해 어떤 휴식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한 건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는 통증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원장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저와 약속한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숫자 1번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읽어보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가이드가 그 내면의 힘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질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의 소리를 외면했을 때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과 습관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몸을 위해 무언가 하나를 시작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좋은 음식을 귀하게 대하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건강은 가장 정직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쏟은 시간과 정성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만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한쪽만 붓거나 차가워지는 위험 신호 확인하기. 둘째는 쥐가 날 때 발등을 얼굴 쪽으로 빡 당기는 3초 응급처치. 그리고 마지막은 가벼운 이불과 타우린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저와 약속한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숫자 1번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읽어보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주의 걱정 없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